이 장대 음봉에 해당하는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말해서 (7월 12일날) 대략 한 3% 정도 상승하면서 많이 하락한 하락분을 만회를 하면서 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3% 회복한 거는 일단 뭐 좋은 뉴스죠.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주봉을 보고 계시고 빨간 게 200주선이란 말이죠. 200주선에 지지를 한번 받고 반등했다. 그러니까 일단 급하게 내려온 만큼 이것은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전히 저는 테슬라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테슬라는 이 장대 음봉, 이 8% 넘게 빠진 이날 생겼던 이 장대 음봉의 중심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윗꼬리가 달렸죠. 이거를 장중에 한번 보면은 3분봉으로 보고 계시고, 자, 장 시작하고 나서 올랐다가 내렸단 말이죠. 이만큼. 자, 이거를 지금 이만큼 내린 이 차이가 이 윗꼬리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위치가 이 장대 음봉의 중심선을 돌파하지 못했다가 일단 중요한 내용이며,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현재로서는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의 상단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입니다. 물론 주봉으로 보면은 워낙에 그동안에 상승분이 많았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면 거래량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날 금요일날 7월 12일날에서는 이 장대 음봉에 해당하는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말해서 이 음봉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더 나와야지만 이 음봉을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캔들을 보는 기초 중의 기초이며 원리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캔들을 해석하는 능력,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하고 있는 영상 강의가 있을 것이니 멤버십으로 나중에 가입하셔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자, 일목균형표죠. 이 선행 스팬이 하방 돌파를 하는지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역까지, 이 상단 라인까지 오면은 여기서 반등을 하는지 봐야 될 것이며,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것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자,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하방 돌파를 할 시 이 200일선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200일선이랑 대략 200불 초반에 지금 형성되어 있죠. 지금 현재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쭉쭉쭉쭉 돌파하면서 이평선을 끌고 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돌파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 중장기적인 60일선과 120일선이 한 방에 튀어올 수 있냐? 예,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 이상 한번 하락에 대한 파동을 가져갈 것이고, 지지 포인트를 잡으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측하기로는 200일선을 기준으로 한번 반등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상단 라인을 하방 돌파할 시에요. 근데 여기서 하방 돌파를 하지 않고 지지가 나오거나 횡보를 나와준다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며, 슬로우 스캐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한번 확인하려고 하고요. 대파동, 중파동, 소파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모두 다 지금 과열 부분을 지나가고 있다. 물론 지난 목요일날에 한번 크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소파동 같은 경우는 과열이 해소되고 어느 정도 내려왔죠. 하지만 중기적으로 대파동을 봤을 때는 여전히 과열 구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열이란 것은 한번 상단에 있는 라인들이 한번 내려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겠죠. 자, 그럼으로써 지금 드리는 결론은 무엇이냐? 테슬라가 7월 12일 금요일날 3% 가까운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 것이다 라는 의견과 함께, 이 중심선을 돌파하지 못한 것이 충분한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이 중심선을 돌파하는 순간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중심선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계속 하락의 가능성을 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테슬라가 오를 것이라는 것에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하는 것이고요. 예, 하지만 저는 단기적인 뷰도 같이 전해드리는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주식시장이란 것이 하루하루 시황이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엔비디아 최근에 특이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쌍봉이죠. 쌍봉이 대표적인 매도 신호입니다. 매도 신호.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올라온 거를 계속 보면은 작년부터 계속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매출이 뭐 거의 소프트 기업에 맞먹을 만큼 뭐 70, 80%가 나오는 거는 알겠는데 그 매출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매출이 그동안 계속 오른 거는 알겠어. 여기서부터 뭐 거의 한 10배 올랐죠. 최근에 고점까지 생각하면은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앞으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항상 주식은 선반영을 걱정하는 거죠. 근데 쌍봉의 모습이 나왔어요. 쌍봉이 무서운 이유는 대표적인 매도 신호이기 때문이고요. 비트코인을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비트코인이 코로나 때 2021년 요때죠. 한번 봉을 만들고 산을 만들고 올랐다가 다시 한번 만들고 계속해서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2021년 10월 1월쯤에 쌍봉 찍고 그때쯤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주봉이에요. 지금 일봉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나타나겠죠. 일봉으로 보면은 더 짧은 기간 동안에 쌍봉이 포착이 되었죠. 뭐냐면 2포인트하고 2포인트다. 그러니까 고점이 낮아지는 포인트를 포착하는 게 지금 쌍봉의 핵심인데 이때 한번 내리고 내리다가 다시 반등했죠. 다시 반등하고 또다시 계속 하락했다. 일봉을 봤을 때는 쌍봉이 여기서 이미 나타났고 다시 반등했다가 쌍봉이 또 나타났단 말이죠. 쌍봉이 또 나타났다.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쌍봉이 두 개가 포착이 됐다. 한 개, 산이 한 개, 산이 두 개. 자, 이것이 대표적인 매도 신호입니다. 테슬라는 아닐까요? 똑같아요. 테슬라도 똑같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고 계시고 봉이 한번 만들어졌죠? 그리고 봉이 또 한 번 만들어졌어요. 하락 트렌드 라인이 이때부터 사실 완성이 된 겁니다. 라인이 이렇게 타고가 내려가죠. 그래서 이거를 일봉으로 보면 어떻게 나오냐. 일봉이고 이때 414불 50전 제일 상투 찍고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투가 나왔죠. 그러니까 고점이 두 번 나왔다. 고점이 두 번 나왔다. 그래서 쌍봉 완성. 그리고 다시 또 하락하다가 상승했다가 여기 고점에서 또 한번 막혀버리죠. 근데 특징을 봐야 돼요. 특징을. 어떤 특징이 있냐. 고점이 점점 낮아진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비싸다라는 심리가 생기는 겁니다. 비싸다라는 심리가 생겼기 때문에 자, 고점에서 더 올라가지 못할 것을 가격을 반영을 시키면서 나오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하는 엔비디아의 2025년은 어떤 모습이 나올까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포인트가 여기란 말이죠. 2024년도 2분기 이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이때를 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이게 언제 꺾이죠? 꺾기 시작하는 포인트는 이제 2024년도 Q4 그러니까 4분기를 기점으로 해갖고 꺾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급격하게 내려가는 시기가 2025년, 2026년으로 예상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반도체죠.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죠. 사이클을 타는 주식 종목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AI 붐을 타고 자, 슈퍼 사이클을 타고 와서 이렇게 상승했던 것이 꺼져가는 사이클이 또다시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이 쌍봉의 모습이 그냥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쌍봉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기본적인 분석에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위험한 구간에 있을 수 있겠다. 왜냐? 제가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라고 말씀드렸죠. 선반영.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2024년 6월달, 7월달인데 벌써 주식이 6개월 정도를 선행을 한다 치면은 이미 벌써 2024년도 4분기를 선행을 해야죠. 그러면은 이번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엔비디아가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전조 증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며 그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다. 자, 현재 그래서 엔비디아 뭐 그동안 매출 좋고 상승한 거는 알겠는데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항상 우리는 그게 관심이잖아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엔비디아 지금 현재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꼭 트레이딩만 뿐은 아니더라도 지금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 할지라도 사이클을 타는 주식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테슬라, 엔비디아 다뤘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비트코인이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엔비디아가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 특이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멤버십을 기획 중에 있는데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멤버십에서 다루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런 부분들은 기획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